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유흥주점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종사자 9명, 방문자가 15명 등 모두 34명이 확진됐습니다. 포스코 퇴직 노동자의 직업성 암발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서만 모두 4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현재 퇴직 노동자 수십 명이 산재 신청을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3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시 대도동의 한 유흥주점. 주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엿새간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이 중지된 겁니다. 23일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흘 뒤인 26일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이틀 연속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외국 국적의 종사자가 9명, 방문자가 15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입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물을 먹으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환경이고 특히 또 음식 섭취 시에 장기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연휴 다음 날인 23일부터 엿새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경주는 66%가, 포항은 25%가 외국 국적입니다. 대부분 연휴 기간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가서 지인 모임을 하여 9명이 발생하였고 김해에 가서 또 1명이 발생했으며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자는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8일부터 만 12살과 17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하지 않으면 접종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경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고령층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이 본격 실시되며 예약은 다음 달 5일부터 가능합니다. 가을 운동회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청군, 백군으로 나눠 이어달리기를 하거나 박터트리기 같은 추억의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가족을 초대해 운동장 한켠에 자리를 깔고 함께 점심을 먹었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인데요. 요즘 학교 운동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초등학교 이색 운동회에 다녀왔습니다. 천장에 만국기가 나부끼고 있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 3학년 2개 반 아이들이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선 아이는 상대방 선수의 뒤질세라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지켜보는 아이들은 목청껏 화이팅을 외치며 힘을 실어줍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교생이 운동장에 동시에 모이는 운동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운동회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 등지에서 반별 대항을 펼치는 식으로 닷새 동안 스포츠 경기를 치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소규모 학급별 학년별로 운동회를 기획하여 운동회 주간을 설정하여서 학생들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준비! 친구들과 어깨동무도 손을 잡지도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 형태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이렇게라도 운동회를 여는 것이 더없이 기쁩니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항상 친구들과 또 같이 붙지 못하는데 이렇게 코로나라도 이렇게 바깥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운동회를 해서 좋아요. 바깥에서도 하기 힘든 스포츠는 실내 VR 기기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돕는 묘안을 많이 짜냈습니다. 대구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가 교실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반별 대항을 하는 식으로 운동회를 축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학교 운동회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 퇴직 노동자의 직업성 암 발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퇴직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70대인 A씨는 1972년부터 30년가량 포항제철소 제선부 소결 공장에서 근무하며 설비 운용과 정비 작업을 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포스코의 업무성 질병 발병 실태는 올 들어서만 폐암 2명, 폐섬유화증 1명, 악성 중피종 1명 등 모두 4명이며 현재 각종암 30명 등 40여 명의 퇴직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회 측은 대부분의 업무성 질환 산재 승인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단시간에 이뤄진 것은 포스코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제오리와 만천리 등 기존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더 많은 발자국 화석이 확인됐고 2발로 걷다가 4발로 걸어간 초식 공룡 발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 지난 1988년 도로 확장 공사로 발견됐고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는 전국 처음으로 1993년 천년기념물 제373호로 지정됐습니다. 발자국 화석을 보존하기 위해 지붕을 씌우고 최근 들어 근습식 세척 공사를 펴면서 발자국 모양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성군의 국가지질공원 인정 연구 용역에서 이곳 제오리 화석지의 공룡 발자국 수가 기존의 316개에서 382개로 66개 더 늘어났습니다. 목이 긴 초식 공룡인 용광류 발자국 295개와 육식 공룡인 수광류 14개, 2발로 걷는 초식 공룡인 조광류 발자국 74개, 그리고 34개의 보행렬이 확인됐습니다. 또 만천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에는 초식 공룡 발자국 68개 등 126개의 발자국과 11개의 보행렬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아기 용광류 공룡 발자국으로 알려진 이 화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초식 공룡 발자국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2발로 걷다가 4발로 걸어간 초식 공룡 발자국 45개는 공룡의 행동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제 용광류 공룡이 아니라 아기 조광류 공룡 발자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룡 발자국은 2발로 걷다가 4발로 걷는 그런 걷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룡 발자국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희소한 가치를 가지는 공룡 발자국입니다. 의성군은 연구 용역과 지질 명소 개발 등을 통해 내년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금성 칼데라 지형, 빙계계곡 등 12개 지질 명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인근 청송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더불어 경북 북부 지역이 고생물학과 지질학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당간지주를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 늦은 밤부터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미리 튼튼한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이면 비가 그칠 텐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70mm 정도로 가을비치고 꽤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7도, 포항과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잔뜩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후부터는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목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 경북 지역 피해 복구에 국비 523억 원 등 894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31억 원, 지방하천과 산사태, 소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63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 등 17개 피해 시군입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은 행정안전부 추가분 151억 원을 지원받아 국비 503억 원 등 총 7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 들어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포항항의 물동량이 지난달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8월 포항항 처리 물동량은 415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 감소폭이 올 들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전국 무역항의 총 물동량은 1억 2,861만 톤으로 1년 전보다 8.7% 증가했는데 주요 항만 가운데 유독 포항과 울산의 물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 종합운동장이 건립 36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내년 7월 포항에서 열리는 제60회 경북 도민체전에 대비해 총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내외부 도색과 방수, 시설 개선, 육상경기장 공인을 위한 판독실 설치 등을 진행합니다. 1971년에 건립된 포항 종합운동장은 시설 노후화에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영일만대교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포항 지역 발전협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포발협은 성명을 통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는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피해 지역 특별 지원 방안의 하나로서 지역사회가 수차례 요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타당성 조사 없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13일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블록체인 특강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달 행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4명이 블록체인 탄생의 배경과 미래 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연합니다. 행사는 포항 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과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송출됩니다.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개편합니다. 개편 내용은 현행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에서 매출 감소율이 10에서 20%인 업종의 사업자로 5차 희망 회복 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 역시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법인 사업자도 특례 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